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면을 지금 작성이 끝났는데요. 얘를 세이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자,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메인 툴바에서 디스켓 모양 저장 아이콘 눌러도 돼요. 자, 경로는 그냥 여러분들 작업하는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여러분 성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공유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새 폴더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C9 머신닝 세탑 9 다시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여기에다가 폴더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파일 이름은 그래서 CNC 다시 아까 파일이 315번인가 그랬죠? CAD 파일 315로 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해야 되는 돼서 자, 여기서 이제 가공에 필요한 도면 작성 편집 없이 바로 작업하기 위해서 도면 작성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새 파일에 새 파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메인 툴바에서 바로 아이콘 새 파일 아이콘 눌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장이 안 돼 있다 하면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장돼 있으니까 바로 초기화돼서 새로운 도면 작성할 수 있게끔 초기화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표축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마우스 휠을 가운데로 꾹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도면 작성에서 요것처럼 원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형상을 나중에 이제 실제 가공을 한다면 공작물 직경 원통 52파이 길이는 70mm짜리 가지고 요 형상만 가공을 하면 돼요. 요 부분. 그래서 가공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소재 여유가 있다 하면 여기 끝에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가공 다음 도면 작성에서 요번에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못따기 필렛은 선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조금 굵게를 하면 이렇게. 자, 1차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하고 못따기해서 이렇게 작업할게요. 가공에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도형만 필요해서 체인으로 얘 걸고 그 다음에 소재 정의하고 바로 황사 가공을 하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거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다 보니까 센터 기준에서 반경에 해당하는 위쪽 부분 아래쪽만 그려도 상관없긴 합니다. 위쪽 기준으로서 그려놓고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 도면 작성해서 가공에 필요한 이 부분만 그리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명령은 여기서는 직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쭉 갈 거고요. 그래서 직선에 연속선 그리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명령에서 선 그리기 명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이 두 점선 그리기였어요. 그러면 요 직선을 그릴 때 원점이랑 요게 포인트 클리어해야 되고요. 좌표값을 이용을 하도 되고 직선의 길이값을 이용하도 돼요. 그다음 또 이 직선을 그릴 때 점을 여기에 클릭하고 여기에다 클릭하면 되고 길이와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진 선 그리기가 연속선 그리기예요. 그러면 연속선 그리기는 두 점선 그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에서 멀티플 연속선 그리기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점선 그리기를 선택을 할게요. 리본바에서 옵션을 볼게요. 얘가 연속선 그리기. 여기 리본바를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그냥 두 점선 그리기가 돼요. 그래서 두 점선 그리기에서 얘를 선택하면 연속선 그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와 각도를 이용을 하면 얘는 경사선 그리기가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수직선 그리기가 되고, 얘는 수평선 그리기가 돼요. 얘는 탄젠트 접합,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요. 접선 그리기 할 수 있어요. 접선 그리기 하려면 호나 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연속선 그리기예요. 근데 연속선 그리기 옆 아래에 보면 풍선 도마리 이렇게 제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갖다 댔었어요. 여기에서 연속선 그리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단축키 M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길이, 랭스의 L, 각도, 앵글의 A. 요거는 A는 없네요. 얘는 수직선, 버티컬의 V. 얘는 수평선, 호리전털의 H. 얘는 접합에서 탄젠트의 T. 없는 거는 안 되고요. 있으면 T가 먹어요. 단축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 그릴 때 요거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버티컬의 V. 제가 키보드에 V를 누르면 얘가 자동 선택이 돼요. 그러면 수직선 그리게 돼요. 첫 번째 클릭을 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더라도 첫 번째 점에서부터 수직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변동될 좌표 0을 입력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X축이 0이니까 요 위치로 와요. 적용 엔터 하고요. 수평선 그리기. 첫 번째 점 클릭하고요. 두 번째 점 아무데나 클릭을 해볼게요. 변동될 좌표 요게 오려면 0을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단축키는 H입니다. 호리전털 H 단축키예요. 근데 이제 연속선을 그리려고 하니까 얘를 선택하면 M이라고 돼 있는데 M을 누르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M은 미드포인트의 M이에요. 제가 현재 수평선에 M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중간점이 돼요. 이 선을 선택하면 중간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건 멀티플, 연속선인데 얘가는 M이 아니에요. 근데 M의 아래쪽에서 언더바 밑에 짝대기가 거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연속선 멀티플의 M이고요. 미드포인트 M이에요. M 누르면 중간점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때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Shift M. 자, Shift 누르고 M을 누르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되어진 거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얘는 꺼볼게요. 그래서 포인터를 대충 클릭을 하면 그래서 연속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연속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걸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연속선 그릴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다 자세히 보니까 크기는 알 수 있어요. 길이값. 참고로 이거 세로는 반경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직경에 나누기 2 하면 반경값을 알 수 있죠. 여긴 7.5.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얘가 수직. 얘는 수평. 수직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수평선 수직선 그리기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연속선의 수평 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객체 스냅 포인트에서 방향 그래서 어떻게도 해보면 직교 방향으로 도형을 그리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수직으로 도형을 그릴 때 그래서 직교라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환경을 클릭할게요. 톱니 모양. 객체 스냅의 환경 세팅.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평 수직이라고 있죠. 요 기본값은 체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체크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객체 스냅 포인터 세팅 자동 커서 세팅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수평 수직이 체크 안 돼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직교 모양이 나타나요. 수평 마우스 커서가 수평 수직으로 가면 직교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커서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지울게요. 퀵 마스크에서 모든 선 그리고 치우기 펑션 키 F5. 자, 그러면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점선 그리기에 연속선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최대한 좌표계보다는 요거는 방향과 수평 수직 방향과 길이 값을 치수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할 거예요. 각도 값을 써도 되는데 각도를 또 치수 값을 입력하는 것보다 각도 대신에 뭐예요? 방향, 수평 수직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점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원점.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두 축이 만나는 교차점에 가면 원점이 에서 객체 스냅 포인트로 나타나요. 이때 클릭해도 되고 또는 절대좌표 0,0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원점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자세히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직교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수직, 여기 수평 갈 때 이렇게 직교 커서 옆에 보면 니은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나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요게 세로 방향에 여기 있는 길이 값은 4층 연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5 입력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나누기 해볼게요. 15 슬러시 나누기 2 엔터하면 7.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도형이 좀 작은데요. 휠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일 때 이렇게 수직 갔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클릭해도 돼요. 직교. 여기 짧은 쪽에서 직교로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수직하게 그려집니다. 자, 길이가 20mm예요. 자, 요거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랭스에 L을 누르잖아요. L.
그러면 여기가 범위가 선택돼요. 그냥 마우스 클릭 안 해도 돼요. 바로 치수값 20을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리고 방향 수평으로 왔을 때 이렇게 직교가 나타났을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요게는, 요게 길이는 앞에 직경 30에서 15를 빼면 돼요. 그래서 15의 또 반입니다. 이렇게 세로는 15의 반이에요. 마우스 클릭해서 7.5보다는 여러분 이제 단축키 써야 되니까 L 누르고 7.5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7.5 입력하면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엔터 안 눌러주면 아마 작업이 또 중간에 잘못되고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길이 여기도 20이에요. 여기에 랭스의 키보드 L을 누르고요. 그리고 길이값 2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휠로 축소를 해놓고요. 가운데로 놓고 좀 옮겨놓고 그리고 직교가 나타났을 때 클릭. 바깥으로 길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직교가 나올 때 클릭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2에서 30을 빼면 돼요. 그러면 22의 반은 11. 엔터. 그 다음에 직교 누르고요. 클릭하고 직교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30입니다. L을 누르고요. 3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요. 이제 끝나야 됩니다. 연속선을 끝낼 때는요,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선 그리기 많을 때 이스케이프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자, 필렛. 반지름이 5가 2개가 있고요. R이 3짜리가 하나 있네요. 자, 먼저, 필렛 요소. 자, 모양 형태 180보다 작은 형태에서 반지름이 5고요. 그래서 두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요거 트리밍으로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하기 전에니까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두 직선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요. 3을 입력을 해야 돼요. 엔터 안 누르고 3을 입력하면 이 크기가 바뀝니다. 적용을 한 다음에 반지름 3을 입력을 하고요. 두 직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못따기 2랑 1이 있어요. C2. 자, 필렛에서 못따기 요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앞에서 45도에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게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적용 엔터. 그 다음에 C2니까 45도에 2로 바꾸고요. 휠로 확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확대 축소할 때 제가 컨트롤 Z 할게요. 자, 못따기 이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휠로 확대해서 도형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황천키 F1을 눌러서 박스 확대. 그리고 나서 도형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 누르고 컨트롤 Z. 그 다음에 전체 화면 표시가 있어요. 자동 배열이라고 합니다. 요걸 누르면 전체 화면 표시가 되고요. 제가 박스 확대해서 F1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여기 있습니다.
화면 확대, 그리고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면 확대가 있고, 그래서 자동 배열 전체 화면 표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아이콘 자동 배열 많이 씁니다. 단축키 알아둬야 돼서. 도형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 표시예요. 자동 배열. 단축키는 Alt키와 플러스 펑션키 F1을 누르시면 돼요. 전체 화면 표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박스 확대로 되어 있고요. 그냥 명령은 확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이 길이가 짧은 직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박스 확대를 누른 다음에 참고로 단축키는 펑션키 F1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면서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그래서 사각형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이 사각형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박스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명령 중에서 못따기 명령 실행 중에서도 F1이 먹습니다. 자, 못따기를 하는데 C2로 하는데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명령 안에서 펑션키 F1을 누르고 좀 잘 안 먹네. 키가 이상하나? F1을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두 번째 클릭한 다음에 확대를 해놓고 두 직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 표시. 그 다음에 세이브 저장을 할게요. 아까 제가 공유 폴더에다가 만들어 놔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에 가공도면 작성이니까 여기다가 툴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툴링이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PDF 파일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314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번 조금 형상이 복잡한 거로 갈게요. 요거. 그래서 PDF 파일에서 314 번호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요거 도면 작성을 할게요. 여기 치수 없는 거는 제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도 전체 그리지 않고요. 지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바로 필요한 부분만 요것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랑 여기 있는 필렛은 마지막에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중간에 여기 안쪽에서 오목하게 파있는 R17도 이것도 그진 마지막에 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도면 작성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갈게요. 연속선 그리기로 해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선 바로 다이렉트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치수는 제가 치수가 따로 없어요. 이건 25mm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따가 요게 못닥이랑 요게 필렛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는 원호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살짝 크기를 줄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일에 새 파일 여기가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명령은 두 점선 그리기에 에서 연속선. 참고로 환경 설정에서 모달 기능을 체크해놔서 마지막에서 옵션 사용했던 이게 연속선이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모달 기능이 해제가 돼 있으면 얘가 자동 선택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점은 원점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절대좌표 키보드에서 0,0을 입력을 하도 돼요. 또는 마우스로 포인트를 이스케이프 눌러서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원점은 오리진. 그래서 오리진의 단축키, 객체 쓰는 포인트예요. 알파벳 O 눌러도 돼요. 응? 안 눌러주네? 알파벳 O. 왜 그러지? 아, 여기 환경이 좀 바뀌었나 보다. 여기 안 먹네. 혹시 여러분은 적용되신 분도 있죠? 똑같나? 안 돼요. 여기 환경이 오리진의 O가 먹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가 조금 세팅 환경이 좀 바뀌어서 오리진의 O가 안 먹는데, 해서 기본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을 클릭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치수에 보면 M24 미터 날사의 호칭경이 26 미터 날사의 호칭경이 26입니다. 그러면 반경치는 13이에요. 그래서 길이값 13을 입력을 하고 엔터 했습니다. 그 다음 방향 직교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길이는 여기 치수에서 20에서 4를 빼면 16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수평 방향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도에다 180도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게 값을 앵글에 A 누르고 180도 입력하다 보는 것보다 직교 여기서 바로 클릭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요게 길이가 내려와야 돼요. 요 길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26에서 여기 있는 20을 뺍니다.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돼요. 반경치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6에서 반경치니까 3mm입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 깊이. 길이 3을 입력을 하고요. 방향은 아래쪽 270도 있는 데서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4mm. 왼쪽에서 직교가 나타났을 때 클릭. 그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요 길이는 32에서 20을 빼면 되고요. 그러면 12의 반경은 요게 6mm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을 입력하고 엔터 직교. 아니면 여기다가 각도에다가 직접 90도로 입력해도 돼요. 엔터. 길이값 10을 입력하고 각도가 여기다가 180도 입력하고 이렇게 길이와 각도 바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자, 여기서 보면 대각선 길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이 13이 나와 있습니다. 각도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길이와 각도가 나와 있으면 여기는 길이와 각도에서 경사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일단은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한다고 볼게요. 상대 또는 정분 좌표계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13mm.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델타 해놓을게요. 마이너스 13, y의 변화량을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y는 수직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델타 y인데 이 y 값은 여기서 직경 42에서 요게 32를 빼고 시작이 직경 32고 도착점이 40이에요. 그러면 반경치는 차이가 10이죠. 반경치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5네요. 델타 5입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아래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좌표 걔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면 정문점을 이용을 하면 돼요. 자, 객체선의 포인트에서 이쪽에 정분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분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 정분점에 들어가면 기준점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은 알고 있는 점이에요. 어디냐면 얘가 끝나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클릭. 그 다음에 델타 값. 그래서 x축의 변화량 정분값에서 마이너스 13, y축의 변화량 5를 입력을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요. 그래서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을 사용할 때 객체선의 포인트에서 정분점을 선택하고 기준을 클릭을 하고 나서 변화량, x축 변화량, y축의 변화량을 입력을 하면 정분 좌표를 중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거꾸로 67에서 요 차이값을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5에 12. 그 다음에 요 값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잠깐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30, 여기까지 43, 여기까지가 해서 48, 그러면 여기는 50, 여기까지가 60이네요. 여기 7mm가 되네. 그러면 길이는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7에 12에 5. 그럼 여기가 24죠. 여기에 17에 7을 더하니까 24. 그 다음에 각도는 180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하게 올라가야 되고 자, 여기는 60에서부터 42를 빼면 그래서 18 반경치는 9mm네요. 길이 9 각도 90 입력해도 되고 직교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마지막 여기 치수가 없는데 임의대로 한다고 했어요. 25에 해서 수평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료 Escape 눌러서 연속선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 종료 Escape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못따기 할게요. 못따기 요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C2가 있습니다. 마침 2가 돼 있고요. 못따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동 저장이 나왔네요. 일단은 안 할게요. 자, 요게 필렛을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작성을 하고 필렛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해야 되고. 자, R1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저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선을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한 번에. 중간에 얘를 끊을 거예요. 지금 17mm. 여기 도형이 1개입니다. 브레이크로 잘라서 끊어 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끊고, 여기 사이도 끊고, 여긴 5mm 남아야 되고, 여긴 7mm 남아야 되고, 중간에 10mm로 이렇게 브레이크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리미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사이는 온으로 2점 반경 해서 도형을 완성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R2 요게 사이에 필렛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트림 명령에 트림 자르기 확장해 보면 자르기가 있었어요. 요거. 자, 트림 자르기 확장에 가겠습니다. 자, 얘가 확장이에요. 트림의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도형이 주어진 길이만큼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자르기 확장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이 직선을 5mm를 늘려 볼게요. 트림의 확장 값에 5를 주고 마우스 위쪽을 클릭하면 위로 늘어나고요. 아래쪽 클릭하면 아래로 5mm 늘어나요. 즉 주어진 길이만큼 클릭을 하니까 위로 5mm 늘어났는데 트림으로 했을 때는 자세히 보면 그냥 원래 도형이 하나예요. 그래서 길이가 수정이 된 겁니다. 5mm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줄일 때는 마이너스 5로 주면 돼요. 마이너스 5로 주고 얘를 클릭하면 5mm가 줄어들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아래쪽 클릭하면 5mm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면 주어진 길이만큼 늘어나고요. 마이너스만 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트림의 확장인데요. 근데 자르기의 확장은 분명히 값은 똑같은데 자르기의 확장이에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볼게요. 5mm 늘어났는데 문제는 기존 도형이랑 새로 생성되어 있는 거나 브레이크 끊긴 상태로. 그러면 도형이 2개란 얘기예요. 얘랑 별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요게 끊으면서 5mm를
그래서 할 거예요. 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누기 치우기에서 이걸 치워놓을게요. 자, 필요한 거는 요 5mm가 끊겨야 돼요. 생성 추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끊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치우고 트림에 나누기 치우기로 어이. 자,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 줄게요. 지금 여기 생성돼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5mm가 줄어들면서 얘가 2개로 만들어져요. 자르기에 마이너스 5 여기를 클릭할게요. 이렇게 5mm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mm예요. 마이너스 12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클릭해야 돼요. 여기에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12mm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여기서부터 12mm가 잘렸습니다. 자, 일단 나눠졌어요. 그 다음 요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지우기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눌러서 가운데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5mm하고 7mm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펑션 키 F4를 누르면 측정 메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측정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펑션 키 F4 요게 선을 선택하면 이 선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도형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길이값 5mm. 초록색 점의 좌표도 나와요.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빨간색 점의 절대좌표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방향 180도, 길이, 델타값. 그래서 X축, Y축은 해서 제로, 빨간 점 시작점에서부터 초록색 두 번째 점까지 오른쪽 방향이니까 델타가 Y예요. 얘가 점이 바뀌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X축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게 클릭을 해 볼게요. 요 직선으로 바꿨습니다. 길이 7mm.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브레이크로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남아있네요. 원호 그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호는 원 그리기 명령에 플라이 아웃 버튼 눌러보면 서버 메뉴가 나타나요. 그 중에서 2점호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에 양 끝점 있고요. 그래서 2점호 그리기 들어가면 먼저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하래요. 왼쪽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여기를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여기 오목하게 아래로 내려가네요. 대충 아래쪽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반지름 요게 직경값 입력하는 거 얘가 반경값 입력하는 거예요. 반지름 17을 입력을 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먼저 명령을 찾아서 요거 선택했어요. 자, 2점호 그리기. 그래서 첫 번째 점 여기에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점 여기에 클릭했습니다. 요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 대충 아래쪽 방향, 요게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니까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해놓고요. 그 다음 반지름 17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러면 단계를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 취소할게요. 컨트롤 Z. 다시 해서 2.5 그리기를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반지름을 먼저 입력할게요. 반경값 17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순서 바뀌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길 원호를 선택을 하는데 남길 형태를 클릭하시면 돼요. 단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반지름은 먼저 입력을 하니까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제가 이번에는 얘를 선택하고 반경을 먼저 입력하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해서 경우의 수 A, B, C, T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필요한 거 요거 C 원호를 선택하라고 하죠. 남길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요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하면 돼요. 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경을 반지름을 먼저 입력하면 해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남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무리 필렛 요소로 바꾸고요. 반지름이 2입니다. R2. 그 다음에 두 직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공유에다 저장을 할게요. CNC 이거 PDF 파일이 314번입니다. 저장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가공 도면 작성하기 활용도 살펴봤습니다.